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적발됐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그룹의 member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먼저 슈의 활동 당시 모습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슈가의 활동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쏟아지는 정보들은 세상의 자유들을 금지시킨 가동시의 사상의 통일성을 원해 왜내 머리 앞에 각종 오인수는 눈을 가리고 이제는 생각에 좌우조치 범의 각종 논란들은 판단들의 혼란들을 야기시키고 또 쉴 틈 없이 생산되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10주년입니다. 10주년. 방탄소년단이 10년 동안 아주 잘 달려왔다는 뜻이겠죠.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10년 정말 잘 달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의 음주운전 혐의 입건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를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슈가 씨가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에서 이제 지인들과 아마 식사 자리에서 술을 먹었던 것 같고 밤늦은 시간 이제 귀가하던 상황에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집에 까지 와서 이제 주차를 하는 과정이었던지 넘어진 상태여서 그 넘어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경찰들이 발견하고 도움을 주려고 갔다가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운전 혐의로 의심해서 지구대로 보내서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있었던 상황이고 조사받고 이제 귀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슈가 씨가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저녁에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스쿠터를 몰다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슈가와 소속사에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했죠. 자, 그런데 슈가와 소속사 측이 혹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일었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의 핵심인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지도도 있었지만 이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잖아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이렇게 이제 음주가 적발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 즉시 이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CCTV 동영상을 보니 안장에서 앉아서 이제 스쿠터 같은 형식으로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발견되다 보니까 흡사 오토바이와 같은 그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킥보드가 아니라 이 전동형 스쿠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한 킥보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죄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조금 어떤 그 비판을 조금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이런 해명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거짓 해명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에서는 두 번째 재차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인데 이거를 성급하게 말을 하면서 잘못 말했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두 번째 공식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논란이 되는 이유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처벌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저게 이제 용어가 저희 뭐 행정규칙에 나와 있긴 한데 실제 보면은 일단 전동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 그러면 저게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명명이 돼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저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음주운전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면 음주운전죄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고 면허 취소, 정지 이런 거는 행정처벌은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인 조항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인데 문제는 저렇게 안장이 있느냐 갖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25km 이상 가게 되면 전동으로 인한 그 에너지 공급이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중단되고 무게 자체가 30kg 미만이다. 그러면 저희가 전동 킥보드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합니다. 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는 설사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면허 취소 정지는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아하.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각에서는 해당 그 소속사에서 네. 킥보드라고 명명한 것이 이런 그 각 처벌 조항의 다름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제차 소속사 측에서 이제 해명을 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 근무 끝난 이후에 귀가하던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별도의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병문청에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상 이런 것들을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가 근무 중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따르면 근무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근무 시간 외의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다 보니 문제는 현역병들이 차별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역병들은 퇴근도 못하고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 저녁 시간에 복무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처벌되거나 징계를 받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이걸 처벌하거나 추가적인 징계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병문청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까지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병무청이 근무 외 시간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하.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지점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근데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게 그래요? 병무청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병무청에서는 이게 저희가 그 근무 기간 개념과 관련돼서 근무 시간에 술 먹으면 안 돼요. 그 네. 자체만 갖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근무 시간에 퇴근한 이후에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네. 징계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렇게 킥보드 갖고 뭐 넘어져서 이렇게 잠자거나 아니면 음주한 이후에 저런 개인 이동 장치를 타고 다녔다. 이 부분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관련 규정상에 근무 내외를 불문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갖고 경고 처분하게 되면 한 번 처분받을 때마다 5일씩 복무 기간이 늘어나요. 아, 다만 제가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미분들이 저를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무청에서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킥보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제주의 한 주택가에서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인데요. 현장 사진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새까맣게 타버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린 사진인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해당 킥보드는 7시간 50분 정도 충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전동 킥보드,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이런 배터리로 동력을 유지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요. 특히 열폭주는 정말 무서운 현상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 배터리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원산지를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 법령을 고쳐서라도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화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그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규정은 이 용량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제조사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선택해서 제품을 살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번에 벤츠 전기차 화재에도 여기에 어떤 제품이 배터리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오인되는 정보가 잘못 나오기도 했었죠. 네. 사실은 세계 1위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공개된 곳도 있었지만 사실은 한 10위 정도 업체에 배터리를 이제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을 만큼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한다는 것, 즉 배터리의 성능이나 이런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조치를 좀 강화한다라는 측면이고요. 앞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 배터리 정보도 등록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엔진과 같은 이 기능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믿을 만한 회사가 만들었는지 아닌지
아니면 좋은 회사 또는 더 큰 회사가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